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데이터브릭스에서 지금 솔루션스 아키텍트 맡고 있는 신현우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더 쉽고 똑똑하게 사용하기란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대부분의 어떤 주제는 데이터브릭스 IQ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들으신 모든 테크 세션이 사실은 정말 젠 AI 이 단어 하나로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결국에 우리는 젠 AI의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젠 AI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각각의 조직들은 좀 효율적으로 내가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젠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기업이 다 자기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또는 기술자, 테크니션뿐만 아니라 비기술자들도 데이터 활용을 크게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챗GPT 같은 젠 AI가 딱 나오면서 이제 전에는 하지 못했던 기능들이 많이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자연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모두 태어나서 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 AI를 사용해서 내가 자연어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LM 같은 경우가 뭐 코드를 생성해 준다든지 이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조직의 모든 사용자들이 내 조직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미디어로 굉장히 많은 뭐 뉴스로 이런 걸 접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젠 AI를 우리 회사, 우리 직업, 내 업무에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운지 오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어려움들을 데이터브릭스에서 어떤 제품인 데이터브릭스 IQ가 어떻게 좀 더 이런 젠 AI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LLM이 실제로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진 우리 조직이 가진 플랫폼 내에서 어떠한 막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어떠한 LLM 모델 자체가 내가 가진 고유의 데이터로 학습되지 않은 일반화된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AI 도구를 사용해서 기업 업무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데이터를 LLM은 찾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도메인, 내 비즈니스에 대한 용어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일반적인 응답만 생성합니다. 그래서 막 간단한 애들 아니면 그냥 정말 일반적인 이런 대답만 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정책이 부재가 돼서 결국에 어떠한 내 중요 데이터를 보지 말아야 되는 사용자가 보아서 이제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문제들은 일반화된 LLM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챗 GPT에 왼쪽을 보시면 챗 GPT에다가 어떤 질문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 저희가 네포스 워크로드에서 어떤 생성된 DBU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라고 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네포스는 사실 데이터브릭스에서 서버리스 프로젝트의 용어예요. 그리고 DBU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 유닛이라고 해서 데이터브릭스의 어떤 과금 유닛을 지칭하는 데이터브릭스 안에 내부 용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답을 던져준 거는 다른 걸 던져줬어요. 그래서 DBU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 유닛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포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새로운 회사야? 아니면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야? 아니면 이거 타이포가 있어라고 정확하게 답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에는 기업의 특정 용어를 이해 못해서 결국에 틀린 답을 뱉어줬던 경우고요. 오른쪽 예제를 좀 한번 보시면 이제 방금 최승돈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포톤 있었잖아요. 포톤 속도에 대한 매트릭에 대한 정보를 줘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포톤은 사실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데이터브릭스에서 C++로 어떤 제작선된 데이터 처리 엔진이에요. 그런데 챗GPT가 대답을 했어요.
포톤? 오케이. 포톤은 광자야. 일반적인 대답이죠. 광자고 포톤의 스피드는 어떠한 뭐 내가 뭐 진공 상태에 있을 때 빛이 지나가는 통과하는 속도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매트릭까지 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틀린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맞는 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질문자가 의도했던 포톤은 데이터브릭스가 사용하는 포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문 속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맥락, 질문자의 의도, 거기서 제일 중요한 컨텍스트가 빠진 거죠. 결국에는 AI가 인지해야 하는 컨텍스트 부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제였습니다. 자, 컨텍스트가 AI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AI가 컨텍스트 인식을 하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잘 문서화된 코드랑 쿼리입니다. 그럼 우리 또 질문해야죠. 예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이 있는지, 뭐 인기도, 뭐 회사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테이블이 무엇인지, 선호도, 최근에 나는 어떤 테이블을 사용했고 자주 사용하는지, 문서는 어떠한 상호작용하기에 관련 문서와 위키가 다 준비되어 있는지, 조직에서는 이 테이블에 누가 액세스했고 누가 자주 했고, 리니지는 이 테이블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날짜는 무엇인지, 또 대시보드는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쿼리들이 검증된 쿼리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그려줬는지, 그다음에 유니티 카탈로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명과 태그에서 이 내 팀에서 인증한 테이블은 무엇인지, 이 모든 정보와 질문들이 그 답과 질문의 답과 상관관계가 명확히 맺어져야 해서 AI가 컨텍스트를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 질문들을 확실하게 답하고 상관관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AI 컨텍스트 인지를 위해서 각 시스템에서 각 엔티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그래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프는 세 가지의 큰 노드로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 했던 어떠한 액티비티, 이런 세 가지의 노드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가 그래프의 가장자리가 되어서요, 사용자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 사용자와 테이블의 상호작용, 그리고 리니지 등, 그리고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필요했던 각각의 엔티티들의 연관 관계를 AI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런 부재들을,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데이터 카탈로그, 어떤 뭐 조직도, 문서, 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노트북이나 쿼리, 그다음에 어떤 정책 등 플랫폼 내에서 생성되는 이러한 시그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학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와 데이터에 대한 이 상황 인식을 해서 우리가 작업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했던 어떤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성 높은 응답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안 문제죠. 누구는 얘기했더니 되게 보여주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신호들이 갖고 있고, 우리 유니티 카탈로그 이런 것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오로지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를 반환해서 어떤 보안 문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IQ는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로요, AI를 적용하고 데이터의 고유한 구조, 용도, 그 다음에 의미를 이해하고 어떤 조직에 누구나 자연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뭐 쿼리하고 이해하고 어떤 기술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모든 것들을 이제 자연어를 사용해서 액세스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를 결국에는 IQ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민주화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오늘 드렸는데, 모두가 코드를 모르더라도 아니면 내가 자연어로 구사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데이터브릭스 IQ는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화된 어떤 젠 AI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많이 나왔던 AI 문서죠, AI 도큐멘테이션으로 어떤 자동으로 이런 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강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능형 데이터 자산 검색, 우리가 인텔리전트 서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 자연어로 얘기를 해서 내가 가진 자산이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줄 수 있고, 데이터브릭스 어시스턴트 기능으로 뭐 코드를 생성한다던가, 코드를 뭐 디버깅한다던가,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씩 데이터브릭스 IQ가 가진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브릭스 AI 문서죠. AI 다큐멘테이션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IQ가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과 컬럼의 코멘트를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국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안에서 젠 AI를 사용하려면 얘네들을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를 인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컨텍스트를 인지하게 좀 더 잘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내 자산에 대해서 저렇게 디스크립션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강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텔리전트 서치인데요. 그래서 자연어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자산을 검색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지금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에서 검색어만 검색해갖고 받았다 하면, 이제 우리는 인텔리전트 서치로 매출 매트릭이 포함된 어떠한 컨텐츠를 찾아달라던가, 아니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식품 검역에 관한 데이터를 찾아달라고 하면은 단지 테이블 이름 키워드로 검색이 아닌 어떤 비즈니스의 의미를 이해하는 어떤 식품 검역에 관련된 컨텐츠의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과 인기도에 따라서 향상된 결과를 보여줘서 좀 더 빠르게 내가 컨텐츠에 뭘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걸 찾아서 행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IQ의 컨텍스트를 인지하는 이제 어시스턴트고요. 이 어시스턴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노트북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SQL 에디터 아니면 파일 편집기나 더 나가서 레이크 대시보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부터 분석가, 사이언티스트까지 플랫폼 내에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쿼리하고 코드를 만들고, 이렇게 빠르게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가진 작업을 설명하면 어시스턴트가 파이썬 코드로 아니면 SQL 쿼리를, 아니면 복잡한 쿼리를 설명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에러 코드 해결을 해준다던가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어시스턴트가 유니티 카탈로그가 가진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 조직 전반에 가지고 있는 테이블, 컬럼, 문서, 인기 있는 데이터 자산을 파악해서 사용자에게 굉장히 맞춤화된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문제였던 일반화된 그냥 응답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화된, 맞춤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제가 데이터브릭스 어시스턴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시스트의 기능으로는 코드 자동 생성이죠. 그래서 어시스턴트를 사용해서 파이썬 아니면 SQL의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빠르게 쉽게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 코드를 하는 것보다 미리 어시스턴트에 물어보고 그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다 우리가 수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빠르게 어떤 코드의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빠르게 효율성, 이런 것들을 어시스턴트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 설명인데요.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 여기 계신데, 우리가 가끔 이제 내 파트너, 내 다른 팀에 있는 사람이 작성한 코드, 아니면 이미 회사를 나가신 예전 직장 동료분이 작성한 코드를 이해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맨날 코드를 한 줄 한 줄 라인별로 이해를 하려고 했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브릭스 어시스턴트는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어시스턴트가 이제 코드 작성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굉장히 자세하고 좀 디테일하게, 좀 똑같은 말이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기존의 동료의 코드 아니면 전 사람의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러 코드 해결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에러를 뱉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에러 붙으면은 저거 열어가지고 무슨 에러가 났는지 하나하나씩 에러 찾아보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브릭스 어시스턴트에서 다이그노스 에러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왜 에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고쳐서 실행하면 돼요 라고 해서 코드 제안을 저렇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실패했던 어떤 에러가 났던 코드를 저렇게 어시스턴트가 제안한 정답으로 붙여넣고 실행을 하실 수 있어서 편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트랜스폼 옵티마이즈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전에 뭐 파이썬으로 쓴 코드가 있는데 SQL로 바로 변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판다스로 이미 해놨던 코드가 있는데 이걸 파이스파크로 변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어시스턴트에다가 뭐 변환해줘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언어로 쉽게 빠르게 변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다 보면 도큐멘테이션 이런 걸 가끔 많이 읽어요. 그런데 이제 LLM 사용해서 굳이 도큐멘테이션 들어가서 일일이 읽을 수도 있지만 좀 빠르게 정답을 알고 싶을 때는 뭐 도움말 같이 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유니티 카탈로그가 뭐야 아니면 델타 레이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데이터브릭스의 도큐멘테이션을 기반으로 답을 주기 때문에 도큐멘트를 가서 읽는 것보다 좀 시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도움말을 요청했을 때 얘가 못 주면 다행히 서포트 티켓 이런 부분은 서포트 티켓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던져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트 티켓을 올려야 되는구나 해서 어떤 이런 흐름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크뷰 대시보드에서 자연어로 시각화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데이터를 등록해 놓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야 내가 원하는 시각화는 이거야, 이걸 만들어줘 라고 데이터브릭스 어시스턴트에다가 얘기를 하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써가지고 뭐 이거 보여줘 라고 했을 때 대시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던 어시스턴트에 대한 데모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데모 통해서 어떻게 내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는 IMDb라는 영화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예제인데요. 이제 지금 첫 번째 지금 미리 작성해 놓은 저 코드는 이제 원시 데이터 CSV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먼저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성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돼요. 실행을 하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컬럼 타이틀이라고 있는데 타이틀을 보시면은 저기에 영화 제목이랑 개봉 연도가 붙어 있어요. 한 컬럼에. 그래서 우리는 어시스턴트를 열고 얘한테 야 타이틀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에 뭐 좀 자세하게 써줘요. 그래서 뭐 저기 근데 괄호가 있고 이거를 나는 분리해서 추출해서 새로운 컬럼에다가 타이틀 네임이랑 뭐 개봉 연도를 두 가지의 컬럼으로 추가를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물어봐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어시스턴트가 저렇게 코드를 생성해 주죠. 그래서 코드 그냥 만들어준 것 같고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지금 내가 목적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싶어라고 설명을 했을 뿐인데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나올 텐데요. 저 끝에 말씀드렸던 영화 제목과 개봉 연도를 분리해주는 컬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포에서 보트랑 그로스, 매출액이라는 것도 따로 분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코드를 짜서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에러를 내보태요. 무슨 에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이그노스 에러를 눌렀더니 얘가 어시스턴트가 fix라는 커맨드를 날려서 네가 작성한 코드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 근데 이렇게 고치면 아마 실행이 될 거야.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코드에 대한 에러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고쳐서 답까지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붙여넣고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저렇게 투표수와 어떠한 매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제가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내가 작성한 코드에 커멘트를 달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내가 작성한 코드를 일일이 이해합니다. 이해해서 저렇게 초록색으로 막 커멘트를 달아줘요. 뭐 하는 줄인지, 뭐 하는 코드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커멘트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근데 셀에서 바로 AI 어시스턴트에게 나 이거 지금 만든 데이터 프레임 델타 테이블로 저장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이런 컬럼들을 나열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코드를 셀에서 바로 생성을 해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이 델타 테이블로 저장을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탈로그로 가요. 카탈로그로 가서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무비 실버라는 테이블을 일단 갑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AI 도큐멘테이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만들었던 앤데 이미 얘가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컨텐츠를 이미 이해해가지고 저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읽어보고 괜찮으면 적용을 하지만 에딧 기능을 사용해서 뭐 추가할 게 있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고쳐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컬럼도 마찬가지예요. AI Generate라는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각의 컬럼이 가진 의미를 AI가 알고 있기 때문에 컬럼에 대한 커멘트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것도 일일이 하나씩 보면서 이 컬럼이 가진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하셔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강화를 AI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SQL 에디터로 가요. SQL 에디터에 가서 find 테이블을 해요. 근데 나는 박스 오피스 퍼포먼스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줘 라고 했더니 우리가 만든 무비스 실버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건 영화 관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누르면 야 이거 혹시 이 데이터 테이블에 쿼리를 제안해줘 라고 했더니 무슨 쿼리를 쓸지 몰라요. 무슨 분석을 할지 몰라요. 근데 얘는 데이터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3가지 정도의 이런 뭐 쿼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3가지 정도의 쿼리를 뱉어줍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분석의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데이터 어시스턴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시작할지 뭘 시작할지 좀 빠르게 생각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 돌려서 저렇게 실행을 했더니 바로 아웃풋이 나와요. 두 번째 쿼리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행을 했더니 잘 나와요. 근데 이제 3번째 쿼리를 실행해 볼 건데요. 이제 뭐 파퓰러 장르에 대한 데이터예요. 근데 실행을 했어요. 근데 맨 오른쪽 에버리지 메타스코어에 널 밸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시스턴트에 얘기합니다. 야 이거 혹시 널 밸류가 없이 좀 개선된 테이블 쿼리를 짜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알겠다고 하면서 웨어 조건에다가 널 밸류를 빼는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안해준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맨 오른쪽에 에버리지 메타스코어의 널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이 쿼리가 뭔지. 그래서 내 쿼리 저장하려는데 이름 좀 지어줘 라고 했더니 저렇게 탑 장르 애널리시스라는 제목까지 지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대시보드에 이 쿼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은 사실 이거 레이크뷰 어떻게 사용하는지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건 아까 저희 전 장표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서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고스트 텍스트라는 기능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고스트 텍스트 기능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 AI가 어떻게 하면 이 코드를 인지해서 내가 쓰려는 코드를 인지해서 코드를 제안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AI는 자동으로 함수의 이름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작성을 하는 함수를 뭐 한 줄 또는 여러 줄의 코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저희 그림에 나는 뭐 함수를 만드는데 뭐 홀수에 관련된 걸 딱 하면은 저렇게 회색으로 커멘트가 마치 나오면서 코드를 작성해 줘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함수나 어떤 코드 작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QL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거 방금 전에 했던 데모와 합쳐서 이제 어시스턴트랑 합쳐서 좀 만든 데모인데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비 실버를 찾아주고 거기에 어떤 3가지의 제안하는 쿼리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고스트 텍스트를 하는 데모인데요. 그래서 저 첫 번째 가장 수익을 높은 탑 영화에 대한 쿼리를 가져왔고요. 저렇게 마이너스 릴리즈 데이트가 뭐 2023년도인 데이터만 보여줘라고 제가
커맨드 썼어요. 그랬더니 회색으로 웨어 조건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요. 그랬더니 진짜 릴리즈 데이트가 2023년도 데이터의 탑 10까지만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잖아요. 이게 고스트 텍스트라는 게. 그래서 왜 우리가 막 개발하다 보면 잘 생각 안 날 때,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지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데이터브릭스가 굉장히 좀 심의를 들여서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지니 데이터룸입니다. 지니 데이터룸은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모든 데이터의 문주화를 위한 사용자 환경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사용자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자연어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 데이터룸은 유니티 카탈로그의 하나 또는 여러 테이블들을 데이터룸이라는 공간에 추가해서 질의응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인스트럭션, 힌트 이런 것들 아니면 아까 우리 LM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힌트를 줄 수가 있어요. 내 데이터 내가 분석하려는. 그러면 조금 더 원활하고 정확한 어떠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지니도 한번 제가 데모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저는 에어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룸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요 왼쪽에 테이블을 보시면 저 네 가지의 테이블을 데이터룸이라는 데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은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인스트럭션을 좀 박아놨어요. 어떤 힌트를 좀 박아놨었고요. 그래서 챗을 눌러서 실제로 이제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제가 지금 날릴 요 밑에 가장 지연이 많은 항공사 10개를 보여주세요라고 한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등록해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웃풋을 저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같은 쿼리를 도시에 대해서 해주세요 했더니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앞서 돌아갔던 쿼리가 실제 쿼리는 뭔지 버튼을 눌러서 실제 쿼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오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사용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는 것도 가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아웃풋을 뽑아낸 걸 기반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라고 했더니 도시별 저 쿼리를 돌려서 저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각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긴 질문은 좀 디테일하게 썼어요. 애그리게이션을 많이 할 수 있게 제가 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평균 지연 추세 보여줘 했더니 좀 빠르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라인 차트를 그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인 차트를 봐서 어떤 데일리의 지연 시간의 추세를 봐야 되니까 저는 라인 차트를 선택했는데 저런 식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초반에 우리가 1월 달 가까이에는 굉장히 딜레이가 심했죠. 그러다가 한 중간 한 3월 4월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완만해졌어요. 그럼 딜레이가 적어지고 있거나라는 인사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도출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데이터브릭스 어시스턴트랑 지니 데이터룸을 설명했는데 사실 저희가 자연어로 뭔가를 부탁해서 코드를 받는 건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다르냐를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데이터브릭스 어시스턴트는 그래도 테크니컬 사용자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SQL이나 어떠한 파이썬을 어느 정도 아시는 어떤 기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유저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시려면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있어야 돼요. 액세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반면에 지니 데이터룸은 누가 사용하느냐? 테크니컬 어떤 스킬이 전혀 없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그냥 아까 보셨듯이 그냥 언어로만 해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술 역량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워크스페이스 계정도 없어도 되고요. 결국에 있어야 되는 건 데이터브릭스 어카운트 계정만 있으시면 돼요.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차별점은 이렇게 사실은 테크니컬 기술 아닌 비즈니스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IQ 사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비즈니스 이해하고 똑똑하게 저희 데이터브릭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